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현대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도 봤는데요. 처음에 돌턴이 원자는 딱딱한 공의 형태야. 그리고 나서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 전자를 발견하고, 그래서 원자는 말랑말랑한 형태 안에 전자가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박혀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러더포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 원자핵을 발견한 이후에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가 그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 모형, 그런 걸 얘기하다가 그 이후에 보어가 러더포드의 모형을 이제 보완을 해서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가 아무렇게나 돌고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에너지 준위의 전자 껍질, 전자 궤도에서 원운동하고 있는 그런 궤도 모형까지 우리가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번 시간에 이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해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은 수소 원자를 모델로 했었고요. 수소 원자보다 전자가 더 많은, 즉 전자가 2개 이상인 원자들에 있어서는 그 원자 모형을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선 스펙트럼을 얻어보면 전자가 2개 이상인 원자들의 경우에 선이 미세한 작은 여러 개의 선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도 발견이 됐고요. 그 얘기는 하나의 전자 껍질 안에 에너지 상태가 다른 상태들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어떤 보호의 원자 모형이 이제 변환돼서 이제는 현재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원자 모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의 한계로서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그 현대의 양자역학에 의하면 전자와 같이 입자가 매우 작은 아이들은 양자화되어 있다. 즉 에너지가 어떤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고, 또한 이런 작은 입자들은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를 우리는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의 원자 모형처럼 전자가 어떤 궤도를 돌고 있다라고 이렇게 어떤 전자의 위치를 확정 지어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원자 모형이란 우리가 원자핵 주변에 어떤 전자가 위치할 어떤 특정한 지점에 전자가 위치할 확률만을 우리는 계산을 통해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현대의 원자 모형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위치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 함수를 오비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함수를 공간상에 나타낸 것 또한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40페이지를 돌아와 보면요, 오비탈이란 일정한 에너지의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 존재할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고, 또는 그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공간상에 나타낸 모형을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비탈 모형은 아래의 그림과 같고요. 우리가 이 오비탈은 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4개의 변수, 즉 양자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양자수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전자의 어떤 존재할 확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전자의 공간, 그 오비탈의 모양이라든가, 에너지, 그리고 어떤 공간적인 방향,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4가지 양자수 중에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 2가지 양자수를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주양자수라고 하는 거였고요. 이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양자수는 자연수 값을 갖는다. 1부터 2, 3, 4, 5, 6 쭉 가서 무한대까지의 주양자수를 갖는 오비탈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방위양자수, 우리가 부양자수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방위양자수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방위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양자수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방위양자수를 정말 다른 말로는 뭐 전자 부껍질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런 옳은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각 주양자수마다, 주양자수가 우리가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는 껍질을 결정했잖아요. 주양자수 1일 땐 K 껍질, 2일 땐 N 껍질, 3일 때는 M 껍질, 4일 때는 N 껍질, 그쵸? 그리고 각 전자 껍질 안에 에너지 상태가 다른 오비탈들이 존재하는데, 그걸 결정하는 게 방위 양자수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방위양자수는 주양자수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주양자수가 n이라는 값을 갖는다면 그 부양자수, 방위양자수는 0부터 시작해서 n-1까지의 값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이 방위양자수의 값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방위양자수가 0일 때는 우리가 s오비탈이라고 해서 모양이 구형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방위양자수가 1일 때는 우리가 p오비탈이라고 얘기하면서 걔는 R형 모양의 오비탈 구조를 갖게 됩니다. 2일 때는 d오비탈, 3일 때는 f오비탈인데요. 우리가 이 오비탈의 종류 중에서 적어도 s오비탈하고 p오비탈 이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 두 오비탈을 지금 비교했었는데, 자, s오비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공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공 모양으로 생겼고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방향과 관계없이 거리가 같은 그 지역의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모두 같다라고 해서 얘를 방향성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양자 수가 커질수록 오비탈의 크기도 커지고요,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 우리가 이 오비탈의 어떤 이 경계라고 하는 거는 전자 발견될 확률이 90% 이내인 지점을 선으로 이어놓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S 오비탈의 경우에는 이렇게 구형을 갖게 되고요. 1s 오비탈에 비해서 2s 오비탈이 좀 더 멀리 퍼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3s 오비탈이 더 멀리 퍼져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양자수가 클수록 오비탈의 크기도 커지고 에너지도 높아진다.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값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내려와서 여기 p오비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p오비탈은 R형 모양을 갖는다 그랬고, p오비탈의 경우에는 방위양자수가 1일 때 이 R형 모양의 오비탈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같더라도 이 아이는 방향에 따라서 전자 발견 확률이 달라진다라는 것도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방향성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넘어가면 42페이지로 올게요. 네 가지 양자수 중에서 주양자수는 에너지를 결정하는 양자수, 부양자수 또는 방위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양자수. 이제 세 번째, 자기양자수가 되겠습니다. 자, 자기양자수라는 거는 오비탈의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양자수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p오비탈은 이게 R형 모양인데, 이 자기양자수 값에 따라서 이 R형 모양이 X축에 따라서 있느냐, Y축에 따라서 있느냐, G축에 따라서 있느냐, 이렇게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위양자수 값은 이 자기양자수 값은 방위양자수 값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는데, 방위양자수가 L로 표현한다 그랬죠. L인 경우에는 자기양자수는 -L부터 플러스 L까지의 정수값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위양자수가 1이다 라고 한다면 -1부터 0, 플러스 1 이렇게 세 가지 자기양자수 값을 갖게 되고요. 방위양자수가 0인 s오비탈의 경우에는 자기양자수는 딱 한 가지 0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여기다 한번 살짝 필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얘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방위양자수가 적어주세요. 이제 L로 표현한다 했습니다. 그죠? L인 오비탈의 경우는 2L 플러스 1개의 오비탈이 존재하고, 자, 이 아이들은 에너지 준위는 같고 방향만 다르다. 자, 이 방위양자수가 L인 오비탈의 경우에는 항상 2L 플러스 1개의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방위양자수가 0인
s 오비탈의 경우에는 2l 플러스 1개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 얼마예요? 1개죠. s 오비탈은 딱 방향성이 없고 딱 1개의 오비탈만 존재합니다. 근데 p 오비탈의 경우에는 방위항자수가 1이잖아요. 방위항자수가 1이면 2l 플러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2 곱하기 1 플러스 1 즉 3개죠. 즉 3개의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즉 p 오비탈은 3개의 오비탈을 우리가 합쳐서 p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항자수가 마이너스 1인 p 오비탈이 있고요. 0인 p 오비탈이 있고 플러스 1인 p 오비탈 이렇게 3개의 종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s 오비탈은 장기항자수가 0이다라는 거, p 오비탈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3개의 오비탈이 존재하는데 이 오비탈들은 에너지는 어떻고 모두 같고 뭐만 다르다? 방향만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d 오비탈은 우리가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함수예요. 함수고 우리가 이 함수는 4가지 양자수에 의해서 값이 결정된다 그랬잖아. 주양자수가 있고요, 방위양자수가 있고요, 자기양자수가 있고 스핀양자수가 있는데 그 중에 방위양자수라고 하는 거는 아까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라 했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자기양자수 기호는 ml로 표현합니다. 이 자기양자수는 오비탈의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p 오비탈의 경우에는 방위양자수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의 이 3가지 종류의 오비탈이 존재하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한 녀석은 이렇게 X축을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X축을 따라서 아령 모양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한 녀석은 이렇게 Y축을 따라서 아령 모양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G축을 따라서 아령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한 녀석은 PX, 한 녀석은 PY, 한 녀석은 PG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3개의 오비탈은 에너지 중엔 다 똑같고 같습니다. 즉 전자가 px 오비탈이 들어있든 py 오비탈이 들어있든 pg 오비탈이 들어있든 그 전자의 에너지는 같지만 전자를 발견될 확률이 공간상의 배양이 좀 달라져요. 즉 px 오비탈은 x축을 따라서 전자 발견될 확률이 높고요. py 오비탈은 y축을 따라서 이렇게 아령 모양으로 전자 발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pg는 g축을 따라서 전자 발견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p 오비탈은 3개의 오비탈로 구성된다는 것. p 오비탈은 px 오비탈, py 오비탈, pg 오비탈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px의 자기항자수가 마이너스 1이에요, 0이에요, 플러스 1이에요? 또는 py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중에 자기항자수가 어떤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1대1로 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1대1로 물어보지도 않고요. 이거는 약간 교육과정이 좀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야? 자기항자수란 오비탈의 공간적인 방향,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녀석이고, 자, s 오비탈은 한 개의 오비탈로만 구성이 된다. 하지만 p 오비탈은 에너지가 같은 3개의 오비탈을 우리가 합쳐서 p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px, 하나는 py, 하나는 pg 오비탈이다 라고 해서 이것들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려와서 자, 스핀자기 양자수인데요. 이 스핀자기 양자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3가지 양자수,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에 의해서 오비탈이 결정이 된다면 이 스핀 양자수는 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스핀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전자의 스핀 방향은 2가지예요. 업스핀이냐 다운스핀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전자의 스핀은 2가지 방향이 있고요. 한 방향을 플러스 2분의 1,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표시할 때는 하나는 위로 이렇게 플러스, 하나는 아래로 화살표 이렇게 방향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로 향하는 걸 우리가 업스핀이라고 얘기하고요. 아래로 향하는 건 다운스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 개의 오비탈에는
같은 스핀을 갖는 전자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핀의 방향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두 가지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두 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원자 안에 전자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전자들의 양자수를 따져보면 이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 이 스핀 양자수까지 이 네 개의 양자수가 모두 다 같은 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다르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리가 이 네 가지 양자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네 가지 양자수에 의해서 어떻게 오비탈들이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네 가지 양자수를 다뤘는데요. 이 네 가지 양자수를 가지고 우리 현대 원자 모형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일단 우리가 주양자수라고 하는 거 있죠. 주양자수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냐면 주양자수는 소문자 n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주양자수는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고요. 주양자수는 어떻게 나간다고? 자연수로 1, 그죠? 주양자수가 2인 오비탈도 있을 거고, 주양자수가 3인 오비탈도 있을 거고, 주양자수가 4인 오비탈도 있을 거고, 쭉 해서 이제 주양자수는 무한대까지의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주양자수가 보호의 원자 모형이라면 전자 껍질을 결정하는 녀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보호의 원자 모형이었다면 얘는 K 껍질이 되겠고요. 얘는 L 껍질이 되겠고, 얘는 M 껍질이 되겠고, 얘는 N 껍질이 되겠죠. 자, 하나의 전자 껍질 안에 여러 개의 오비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비탈은 전자가 들어있는 하나의 방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면 주양자수가 1일 때는 이 주양자수 값에 의해서 부양자수가 결정된다 그랬지? 이 방위양자수 또는 부양자수라고 부르는데, 부양자수는 각 껍질마다 0부터 시작해서 n-1개의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즉 n이 1일 때는 가능한 부양자수는 0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n이 2일 때는 어떤 게 가능할까? 0도 가능하고요. l이 1도 가능합니다. 0부터 해서 n-1까지. 그러니까 n이 2니까 2-1이면 1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얘도 정수로 올라갑니다. 자, 3일 경우에는 0도 가능하고요. 1도 가능하고요. 2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주양자수가 4일 때는 0도 가능하고요. 1, 2, 3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다 부양자수 값. 그러면 주양자수가 1인 K 껍질 안에는 오비탈이 하나의 종류만 가능하고요. 부양자수가 0인 오비탈. 그리고 2인 L 껍질에는 오비탈이 두 가지 종류가 가능합니다. 부양자수가 0인 오비탈과 1인 오비탈. 그리고 주양자수가 3인 M 껍질 안에는 오비탈이 세 종류가 존재하는데 0, 1, 2. 부양자수가 0인 i, 1인 i, 2인 i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들아, 우리가 부양자수가 0인 오비탈의 모양은 구형을 갖는다 그랬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은 S 오비탈을 이렇게 붙여준다라고 했습니다. 0인 아이들은 다 S 오비탈이에요. 얘도 S 오비탈, 얘도 S 오비탈이 되겠죠. 자, 그래서 0인 아이는 S 오비탈. 자, 1인 아이는 우리가 P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다 소문자로 적습니다. 그래서 1인 아이는 P 오비탈, 1인 아이는 P 오비탈. 자, 2인 아이는 D 오비탈입니다. 2인 아이는 D 오비탈. 3인 아이는 F 오비탈입니다. 자, 이렇게 S 오비탈은 하나, 둘, 셋, 넷이죠? 자, 모든 전자 껍질 안에 하나씩 존재합니다. 근데 주양자수가 1인 K 껍질에도 S 오비탈이 있고 2인 L 껍질에도 S 오비탈이 존재하잖아. 이 둘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비탈의 모양 앞에다가 이렇게 주양자수를 적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주양자수가 1인 S 오비탈의 경우는 우리가 1S 오비탈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주양자수가 2인 껍질에 들어있는 S 오비탈은 2S 오비탈, 얘는 2P 오비탈,
3s, 3p, 3d, 4s, 4p, 4d, 4f까지. 어쨌든 우리가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도 전자 껍질은 4가지 외우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그쵸? 똑같이 이 4가지 껍질 안에 들어있는 오비탈의 종류하고 이름도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s 오비탈, 2s 오비탈, 2p 오비탈, 3s, 3p, 3d, 4s, 4p, 4d, 4f 오비탈의 종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자기양자수는 뭐야? 오비탈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p 오비탈은 실제로 3개의 오비탈로 구성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p 오비탈은 여기는 2px 오비탈, 2py 오비탈, 2pg 오비탈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똑같겠죠, 여기도. 3px 오비탈, 3py 오비탈, 3pg 오비탈. 그러니까 p 오비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실제로 몇 개의 오비탈이다? 3개의 오비탈을 그냥 합쳐서 p 오비탈이라 라고 부르는 겁니다. d 오비탈은 5가지 종류죠. 근데 5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d 오비탈의 세세한 이름은 따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5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f 오비탈은 우리가 항상 부양자 수가 0이 L일 때, 그죠? EL 플러스 1개의 에너지는 같지만 방향만 다른 오비탈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4잖아. 얘는 부양자 수가 3이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3 플러스 1, EL 플러스 1, 몇 개? 7개. 7가지의 종류의 오비탈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세세한 이름은 우리가 배울 거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비탈의 순서 중에서 1s 오비탈, 2s, 2p, 3s, 3p, 3d, 4s까지는 우리가 오비탈의 순서를 외워주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채워질 때 1s에 다 채워지고요. 1s에 다 채워지면 2s에 채워지고 2s에 다 채워지면 2p에 채워지고 이런 식으로 전자가 차곡차곡 채워지게 되는데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채워진다? 2개까지 채워진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양자수에 의해서 이렇게 오비탈의 종류가 결정된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4가지 양자수를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잠시 42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42페이지로 돌아가니까 전자 껍질에 따라서 그 안에 오비탈들이 어떤 게 존재하니 라는 거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K 껍질, 주양자수 1인 K 껍질 안에는 1s 오비탈이 존재한다. 그리고 L 껍질 안에는 2s하고 2p가 존재하고 3에는 3s, 3p, 3d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K 껍질에 가는 주양자수가 1이잖아요. 주양자수가 1이니까 그죠? 방위양자수는 0만 가능하고 그래서 s 오비탈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s 오비탈이니까 자기양자수는 0만 가능합니다. 그죠?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그죠? 자, L 껍질은 주양자수가 2이니까 부양자수는 0하고 1이 가능하고 0일 경우에는 s 오비탈, 1일 경우에는 p 오비탈입니다. 그죠? 그리고 s 오비탈이니까 자기양자수는 0이고 p 오비탈은 자기양자수가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EPX, EPY, EPG 오비탈 3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래서 각 전자 껍질마다 이렇게 오비탈들이 존재하고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가 들어가니까 K 껍질에는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왜 1s 오비탈만 있지? L 껍질에는 2s에 전자가 2개 들어가고 2p에는 오비탈의 종류가 3가지잖아. 3개에 각각 2개씩. 그래서 총 6개. 그래서 여기는 총 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 N 껍질에는 총 1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비탈 이 정도 이렇게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넘어가서
자, 예제 2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비탈과 양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으나 P 오비탈은 방향성이 있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죠? S 오비탈은 우리가 뭐랬지? 구형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만 같으면 전자 발견 확률이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P 오비탈은 이렇게 아령 모양으로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P 오비탈은 원자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같더라도 이렇게 거리가 같더라도 방향이 다르면 전자 발견 확률이 다르다. 그래서 방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S 오비탈은 한 개의 오비탈로 되어 있고 P 오비탈은 세 개의 오비탈로 되어 있다. S 오비탈의 경우에는 방위양자수가 얼마였죠? 자, 얘는 방위양자수가 0이 나이고요. P 오비탈은 방위양자수 또는 부양자수라고 얘기합니다. 부양자수가 1이 나입니다. 그리고 방위양자수가 L인 오비탈에는 항상 2L 플러스 1개의 에너지가 같은 오비탈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2L 플러스 1이면 얘는 가능한 장위양자수는 0입니다. 얘는 2L 플러스 1이니까 L이 1이잖아요. 그러면은 2L 플러스 1하면 2 곱하기 1 더하기 1 그래서 3이죠. 그죠? 어쨌든 가능한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3개의 오비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오비탈은 결국 px 오비탈, py 오비탈, pg 오비탈이 되겠다. 그래서 동그라미입니다. 주양자수가 n인 전자 껍질에는 요거 좀 고쳐주세요. 2n의 제곱계입니다. 그죠? 2n의 제곱계의 오비탈이 있다라고 했는데 주양자수가 n인 전자 껍질에는 n개의 오비탈이 있고요. 그리고 전자의 개수가 2n의 제곱계가 됩니다. 어쨌든 얘는 우리가 어떻게 고쳐야 돼? n개의 오비탈이 있다라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x. 자, p 오비탈은 n이 2인 전자껍질부터 존재한다. 맞고요. 방위양자수는 오비탈의 크기와 에너지를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이 오비탈의 크기와 에너지를 결정하는 건 뭐죠? 방위양자수가 아니고 주양자수가 되겠습니다. 소문자 n으로 표시하는. 그래서 x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오비탈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봤고 한번 했는데, 자, 넘어와서 우리가 이 현대의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의 위치를 원자핵 주변에 있는 전자의 위치를 우리는 단지 확률로서만 계산할 수 있다. 어디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를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얘기하고요. 걔를 공간상에 나타나면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그죠? 우리가 하나의 모양을 띠는 모양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전자가 들어있는 하나의 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오비탈의 크기 또는 방향, 종류를 결정하는 게 바로 네 가지 양자수다. 이 네 가지 양자수의 종류에는 주양자수, 그죠? 그래서 우리 한번 표현해 보면 내려와서 주양자수는 우리가 소문자 n으로 표시하고, 얘는 뭐다? 오비탈의 크기와 에너지를 결정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방위양자수라고 합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또는 뭐라고도 얘기하지? 부양자수라고도 합니다. 얘는 소문자 L로 표시하고, 얘는 오비탈의 종류 또는 모양을 결정한다. 자, 주양자수는 n은 1부터 쭉 그래서 이제 무한대까지 존재한다고 그랬고, 방위양자수는 0부터 시작해서 n-1까지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0일 때는 우리가 s오비탈이라고 하고 1일 때는 p오비탈, 2일 때는 d오비탈이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s오비탈하고 p오비탈만 다루게 됩니다. 어쨌든 세 번째가 자기양자수인데, 자, 자기양자수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죠? ml로 표시를 합니다. 자기양자수는 오비탈의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양자수는 -l부터 시작해서 0을 지나서 플러스 l까지의 값이 있다. 그래서 총 2l 플러스 1개의, 그러니까 오비탈마다 2l 플러스 1개의 에너지는 같고, 방향만 다른 오비탈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p오비탈의 경우가 3개의 오비탈로 구성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오비탈의 기호는 다 소문자로 써야 돼요. 자, p오비탈이 실제로는 px, py, pg 이렇게 에너지는 같고 방향만 다른 3개의 오비탈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얘를 공간상에 나타내면 좀 더 한번 크게, 자, 이게 x축, 이게 y축, 이게 g축이라고 한번 할게요. 그러면 px 오비탈은 이렇게 x축을 따라서 이렇게 아령 모양으로 생긴 게 px 오비탈입니다. 그리고 py 오비탈은 이렇게 y축을 따라서 아령 모양으로 생긴 게 py 오비탈이 되고요. 이렇게 g축을 따라서 이렇게 아령 모양이 생긴 게 pg 오비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양자수 값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얘를 공간상의 확률로 나타내면 이렇게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고요. px, py, pg 오비탈의 경우에는 에너지는 어떻다? 에너지는 모두 같다. 그래서 에너지는 모두 동일하다, 같다. 뭐만 다르다? 방향만 다르다.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이 세 가지가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가 오비탈에 대한 거였다면 마지막 스핀 장자수는 이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스핀 양자수는 우리가 기호를 ms,로 표시를 하고요. 두 가지죠. 업스핀하고 다운스핀, 이렇게 두 가지 스핀 방향이 존재한다. 그래서 한 오비탈에는 최대 몇 개? 최대 2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2개의 전자는 서로 스핀 방향이 반대여야 한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4가지 양자수가 바로 오비탈을 구성하는 4개의 양자수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현대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공간상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현대 원자 모형 복습을 하고 나머지 양자수에 대해서도 다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이 오비탈들의 전자가 각각 어떻게 채워지는지, 전자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